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수능 방역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했죠. 근데 이 수도권의 이 감염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도 서울시교육청이 2주 동안 다시 온라인 수업을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진짜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만나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우리가 곧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기말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퀴즈를 풀어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꼼꼼하게 수업을 다시 해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온라인이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도 난감하고 여러분들과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에 잘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를 더 꼼꼼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와 활동지를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제목을 보면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혹은 지구상에 공급되는 에너지의 세 가지를 한번 얘기했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두 번째는 지구 내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마지막 우리가 조석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이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메인이 되는 에너지는 바로 태양 에너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태양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인데요. 과연 태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에너지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태양으로 불리며 미래 에너지로 떠오르는 핵융합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 바로 인공 태양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초고온 플라즈마를 핵융합 장치 안에 여러분들의 핵융합 장치를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마의 1분벽을 넘어서 70초 동안 플라즈마 운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마의 1분벽을 넘었다고 하네요.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핵융합 발전의 성공 요건은 태양처럼 섭씨 1억 동안 오는 초고온 태양처럼 아주 뜨거운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6월 0.1초로 시작된 우리의 플라즈마 운전 기술이 지난해 55초에 이어 이번에 70초를 조금씩 운영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1분대벽을 돌파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시작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작지만 이 앞으로 핵융합 K-STAR로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별이다 이런 말이죠. 연구팀은 또한 핵융합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기존 고성능 플라즈마 운전 모드인 H모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차세대 ITB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요. 최고 수준으로 매년 새로운 기록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핵융합 최대 난제로 꼽혔던 플라즈마 전개면 불안정 현상 제어와 플라즈마 수송 현상 규명 등 우리 연구진의 잇따른 연구 성과가 세계 핵융합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STAR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와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으로 즉 이터 참여를 통해 핵융합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추정을 계속된다면 한 2050년 정도에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2050년 정도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멀어 보이지만 곧 다가올 겁니다. K-STAR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미래 에너지원인 핵융합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화이트 기종입니다.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이 장치의 이름은 우리가 K-STAR 혹은 인공태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인공태양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바로 이 장치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매우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가 융합되고 있대요? 바로 핵이 융합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핵융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태양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전환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구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태양도 우리 지구 내부의 구조를 본 것처럼 태양 내부도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중심부와 주변부가 약간씩 다릅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중심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핵이라고 부르고요. 핵에서는 태양의 핵심적인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방출된 에너지가 이제 태양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빠져나올 때 크게 두 가지의 형태. 첫 번째는 복사라고 하는 형태로 빠져나와서 복사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층을 우리가 복사층이라고 부르고요. 복사된 에너지가 이제 대류를 일으키는 영역이 있어요. 이 대류를 일으키는 영역을 우리가 대류층이라고 부르고 이 대류층 주변에 태양의 대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이제 우주 전체로 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거죠. 이 각각의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핵과 복사층과 대류층. 핵에서는 수소가 다른 것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핵융합 반응의 결과 뭐가 방출이 되냐면 에너지가 방출돼요. 에너지가. 근데 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량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은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는데 놀랍게도 사실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질량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 만큼 무엇으로 전환이 되냐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질량과 에너지는 상호 교환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외부로 방출되는데 이때 복사층이라는 곳과 대류층이라는 곳을 거치게 되더라. 마지막으로 외부로 방출된 에너지는 태양계 전체로 공급이 되고요. 이 태양계 전체로 공급되는 에너지 중에 거의 한 20억 분의 1, 엄청나게 작은 양이죠. 그렇지만 워낙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20억 분의 1이라는 에너지도 지구 전체에 공급되어서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들이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태양계 전체로 공급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바로 우리 지구에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지금 왼쪽에 4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 4개의 입자가 바로 수소핵입니다. 이 수소핵 4개가 모여서 바로 헬륨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소핵은 우리가 이렇게 때 배웠듯이 양성자죠, 양성자. 양성자 4개가 모여서 헬륨이 된다고 그랬어요. 헬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바로 2번이죠. 2번. 2번이라는 것은 양성자를 몇 개 가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양성자를 2개 가진다. 2개의 양성자와 나머지 2개는 중성자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양성자 4개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변환되면서 질량이 소실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소실되는 질량만큼 무엇으로 전환된다? 바로 에너지로 전환된다. 얼마만큼 전환되는가? 이것을 유명한 공식 에너지는 E는 바로 mc², 질량과 광속의 제곱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이런 유명한 공식,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유명한 공식이죠. 이 에너지가 질량의 광속을 제곱을 곱한 것이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적은 양의 질량만 감소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로 방출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태양으로부터 만드는 에너지, 이제 지구로 옵니다. 25분의 1이 되는 에너지가 지구로 오는데, 지구로 올 때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반사가 돼요. 일부는 반사가 되고, 그리고 지구의 가장 큰 경계면에 바로 대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대기의 일부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바로 지표에 흡수가 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된다는 거죠. 흡수된 에너지, 흡수만 계속 하고 있다면, 이 지표와 대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정 정도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흡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도 하기 때문이죠. 흡수한 만큼 방출을 하더라. 지표에서 방출된 것의 일부는 다시 반사되어서 지표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기도 하고 일부는 우주로 방출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각각의 값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금 더 상위 학년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에너지는 들어오면서 어딘가에는 흡수되고 어떤 경우에는 반사될 수 있고
흡수되는 만큼 방출되어야 이 내부의 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열 에너지 혹은 빛 에너지 이런 형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식물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이죠. 식물은 빛을 받으면서 물질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물질은 바로 화학 물질이고요. 그 안에 화학 에너지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유명한 사례가 되겠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이렇게 민들레 씨가 이렇게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도 바로 태양의 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 앞에서 대기 대순환 봤었죠? 태양의 에너지가 부둥 가열을 하면 그로 인해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런 운동 에너지, 공기의 움직임,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조력 에너지나 기타 여러 가지 더 영향을 주지만 태양 에너지가 바로 또한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우리 해수의 흐름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봤었죠. 그래서 해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파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비가 내린다든지 눈이 내린다는 것은 바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건데 내려온다는 것은 위쪽에 있는 높은 위치 에너지에서 아래쪽에 있는 낮은 위치 에너지로 이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죠. 이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바로 태양 에너지가 이런 물이나 수증기의 위치 에너지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양의 에너지는 단순히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뿐만 아니고 운동 에너지라든지 화학 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전환 사례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일부는 생명에게 누적되어서 오랫동안 화석화된 화석 연료 형태, 천연가스나 혹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형태로 전환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아까 말했듯이 파도의 움직임, 해수의 움직임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일부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대부 옥상에서도 이런 태양 발전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는 바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바람이 또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면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죠. 이것을 우리가 풍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식물에 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치 에너지가 형성이 되어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형태의 현상들은 바로 그 근원이 태양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태양 에너지의 생성의 핵심인 수소 핵융합 반응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전환될지 한번 보았는데요. 교과서를 정리하고 활동지를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태양의 전체 질량은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8%를 차지하는데요. 태양은 엄청나게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태양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 에너지 생성하는 방법이 바로 질량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죠. 태양은 중심부터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심부에 있는 핵에서 바로 에너지가 생성이 된대요. 태양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쳐서 태양의 표면, 대기층으로 빠져나와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되죠. 50억 년 동안 더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무한할 것 같은 태양 에너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 태양도 자신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 일부는 대기와 지표에 반사되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해요. 그리고 흡수된 에너지는 다시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내부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구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바람은 당연히 해수의 움직임을 일으켜서 파도와 해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물을 증발시키고 증발된 물은 상승하고 상승한 물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식물에 없어진 태양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생명체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요. 동물과 식물은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을 섭취함으로써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태양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석유나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은 과거 생명체의 흔적이죠. 이런 화석연료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태양에너지가 보관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태양광을 지역화이나 혹은 태양전지와 같이 태양에너지를 직접 우리가 열에너지나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태양에너지 혹은 전기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활동지 이제 살펴서 이렇게 빈칸들을 직접 한번 보시고요.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울 때도 각각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신 다음에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의 내부 구조는, 태양의 내부는 복사층, 대류층, 핵. 안쪽에서는 핵, 복사층, 대류층이고요. 지금 현재 순서가 조금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핵, 복사층, 대류층의 순서대로 안쪽이고, 바깥쪽에서 보면 대류층, 복사층, 핵이 있죠. 태양의 중심 부인 핵에서는 오늘의 핵심인 수소 핵 융합 반응, 수소의 핵 4개가 헬륨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양성자 4개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전환되면서 질량의 소실이 나타난다.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구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는 우주로 방출해서 에너지의 순환, 주고받고 하는 순환이 일어난다.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2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적은 양 같지만 태양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에너지로도 충분히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수많은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는 대기와 해수의 역학적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지표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지표를 가열시킵니다. 식물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생명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태양에서 벌어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한 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K스타가 50년 후에, 30년 후에 에너지 핵심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사업에 큰 기여를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직장을 가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 나의 진학과 진로를 그 방향으로 가지고 싶다면 더 세밀한 내용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태양의 구조에 대해서 약간 가볍게 살펴봤는데, 좀 더 구체적인 태양의 구조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태양이 50억 년 후에는 그 에너지를 다 한다고 하는데 태양이 어떤 일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한번 직접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가볍게만 알아봤는데, 과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얼마만큼의 질량이 소실되고 그 질량이 소실된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그리고 왜 지구상에서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마음대로 1분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 기술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흡수되고 어떻게 전환되는지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수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친구들은 간단하게 제가 퀴즈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 퀴즈 링크를 가셔서 오늘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온라인 수업으로 아마도 기말고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다 시간 채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영상의 장점이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멈췄다가 천천히 볼 수도 있고 빨리 볼 수도 있고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올해 2020년 학습 결손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꼭 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이제 인간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